안녕하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으로 이제 들어왔답니다. 2차 방정식에서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쓰이는 개념은 수학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우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필코 알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이시죠. 그래서 중학교 때 부분을 살짝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형이란 건 어떤 뜻의 말이냐면 제가 그런 개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정확한 형태 말고 대충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정식과 함수 또는 부등식을 해결할 때에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얼굴하고 진짜 수업하도록 할게요. 2차 함수 쪽은 할 얘기 많아요, 친구들. 자, 얼굴 살짝 내리고. 사실은 이 수업만큼은 진짜 칠판이 필요하거든요, 친구들. 왜냐면 칠판에 판서가를 하면서 해야 그 뭐지 쭉 하나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전에 썼던 걸 지워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비교가 안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수업을 그냥 들으시겠지만 필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 필기하는 거랑 같은 내용으로 필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걸 한 번에 쭉 보시면 연결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연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개념 파트를 어떻게 설명하게 될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함수 파트를 설명하는 설명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함수 중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형태부터 확인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y는 ax 제곱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물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지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의 개형이 뭐라고 했죠? 그냥 정확하게 그리지 말고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형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 개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뭐까지 찾냐면 성질까지 발견을 한답니다. 성질까지 발견해요. 이런 함수. 지금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우지만 여러분들 조만간 3차, 4차 뭐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차 함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하고 특이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걸 왜 체크합니까? 라고 하면 1번을 배운 다음에 제가 뭘 하게 될 거냐면 두 번째 다음 좀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복잡한 형태를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겁니다. y는 a에 x-m의 제곱에 플러스 n이라는 형태꼴에 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이 복잡한 형태꼴을 설명하게 될 건데 정확한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상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함수 다 하고 제일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표평면에 대한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선 용어부터 설명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평행이동 된 거죠. 이런 개념이 있어. 간략하게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행이동 시켜볼 겁니다. 그럼 평행이동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 개형이 있다 그랬죠? 이 녀석의 모양과 형태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동만 할 겁니다. 상하 좌우로 이동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1번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성질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2번에도 성질이 유지된다는 거겠죠. 똑같은 성질이 유지된다는 거겠죠. 단 똑같은 성질이 유지되겠으나 뭐예요? 이동을 했으니까 숫자가 바뀌었던가 뭔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질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쉬운 기본적인 함수 형태에서 성질을 발견한 다음에 얘가 이동된 다음 아니면 좀 복잡한 형태가 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번의 형태꼴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라고 부르게 되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함수는 형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해서요, 예, 미리 쓸게요. 일반형이라는 형태가 있답니다. 예, 모든 함수는 그렇습니다. 표준형이 존재하고 일반형이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표준형과 일반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만들던가 아니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 요 역할인 거죠. 일반형은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시던 형태죠? 예,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보시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3번 주로 일반형, 그러니까 표준형 선생님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표준형이란 건 어떤 애냐면 그래프 그리기 쉬운 아이야. 그 다음에 일반형은 어떤 아이냐고 그냥 계산하기 편한 아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프 그리기 편한 놈, 계산하기 편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2번, 3번 이런 형태 꼴이라면 어떻게 바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전개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건 약간 귀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2번 표준형의 형태 꼴을 보시면 얘가 뭐 같아요? 예, 완전 제곱식 형태 같아 보이거든요. 중학교 때 여러분 되게 귀찮았던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개념의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가장 기본적인 1번에서 내가 각종 성질들과 이차 함수의 형태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얘를 이동시킨 다음에 성질이 변하진 않습니다. 성질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애를 보여준 다음에 야 그러면 일반형 표준형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얘네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게 될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1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뭐 ax 제곱이라고 불리는 친구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죠. 우선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처음은 아닐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충분히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좌표평면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게 누가 봐도 뭐 같습니까? x축 같고요. 여기 있는 게 뭐 같죠? 여기 있는 게 y축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살짝 올릴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형태꼴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줄 알잖아요. 그림을 그리실 줄 압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알기로 어떤 게 있냐면 요 a라는 2차항의 개수 요 친구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확정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할 거예요. 성질을 찾을 거예요. 성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참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떤 사실을 중학교 때 배운 것이 기억이 나냐면요. A의 부호. A의 부호. 다시 말해서 A가 뭐예요? 2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함수의 개형,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의 개형이 결정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2차형에서 양수입니다. 자,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다다다다단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y는 ax제곱의 형태꼴이죠. 얘 언제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즉 a가 0보다 크다고 하셔도 되지만 그냥 머릿속에 그냥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꼴로 나타내게 되고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어떻게 부르죠?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친구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따다다다단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다시 말해서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a가 음수일 때는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죠? 아래로가 아니고 위로 볼록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 선생님 양수 음수일 때 이렇게 되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이면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차 함수 아니죠? 0일 땐 필요 없죠. 됐어요. 자, 이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함수에서 뭐냐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아이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꼭 기필코 알아야 될 거. 꼭지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필코 하셔야 됩니다. 왜?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자, 잠깐만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꼭지점이 뭐였더라? 어떤 친구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더라? 예, 볼록한 부분의 최정상 아니면 최하위에 있는 요 부분, 노란색 좀 크게 그릴게요. 동그라미 단단단단단.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좌표는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예, 이 친구 좌표 누가 봐도 0,0이라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0,0이라고 불리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친구를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꼭지점 어렵진 않네요, 선생님. 0,0이군요. 예. 그래서 자, 요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기억합니다. 선생님, 꼭지점이 0,0이지만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했냐면 원점이라고 해요. 자, 원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원점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원점이라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0,0이라고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2차 함수를 y는 ax제곱만 배운다면 원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요. 2번에서 이 친구를 분명히 평행 이동하게 될 거다. 움직일 거다. 복잡하게 바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원점이라고 하면 이게 잘 머릿속에 연결이 안 돼요. 0,0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쌤 이게 무슨 성질이 있어요? 그냥 꼭지점 있다고 판단해서 많은 정보를 줄 거니까 잠깐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려나? 요거는 색깔을 살짝 바꿔드릴까? 아예 색깔을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대칭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칭축을 여러분들 뭐로 기억하시나요? 예. 대칭축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도 Y축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Y축이라고 기억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냐면 x는 0이라는 녀석을 대칭축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를 권장합니다. 예. 왜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선생님 y축 아닙니까? 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y는 ax제곱만 푼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를 결국 내가 복잡한 형태로 바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칭축이 x는 0이다라는 친구로 놓는 게 낫습니다. x가 0이라는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꼭지점의 x 좌표를 지나가는 선입니다. 뭐라고요? 꼭지점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y축과 평행하거나 또는 x축의 수직인 자 색깔이 덮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잘 안 바뀌죠. 예, 이미 흰색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가 대칭축이 돼버린다는 거죠. 대칭축이란 건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요? 꼭지점에 어떤 거 x 좌표를 지나가는 잠깐만 그럼 이 초록색 선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어떤 특징을 가질 것 같아요? x 값이 모두 0인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칭축은 뭐라고요? 선생님 x가 다 0인 친구들만 모아놨나 봐요. y 값은요?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나도 모르는 건 아니죠. y는 모든 실수가 되지만 x는 다 뭐예요? 0인 친구들만 모았어요. 다시 말해서 대칭축 선인 거죠.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2차 함수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죠? 네, 좌우 대칭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좌우 대칭이 된다는 얘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된다고요. 완벽하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ax제곱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fx는 ax제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전 좋아합니다. 왜냐면 x와 y 사이의 관계라는 느낌으로 함수를 바라본다면 y는 ax제곱이 훨씬 더 효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x값이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들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 x에다 1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얼마 나오더라 2를 넣었더니 얼마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fx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답니다. 왜 F 써요? 그러니까 펑션, 함수의 영어가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약자 F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살짝 보시면 제곱이니까, 선생님, x다 플러스 넣든 마이너스 넣든 값이 똑같겠네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요 값이 1이야. 요 값이 뭐가 될 거냐면 F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엔 반대에다가 뭐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뭐가 되겠어요? F에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죠. 뭐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함수값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지. a라는 값으로 같은 값을 가지겠다는 거죠. 쌤 그렇네요. 그 말은 뭐예요? 완벽한 좌우대칭형 함수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그럼 ax제곱이라는 선생님 그러니까 f의 1이라는 값이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같죠. 1제곱 하나 마이너스 1제곱 하나 1인데 뭐가 다르겠어. 선생님 그럼 설마 2를 집어넣어도 같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같겠죠. 똑같이. 다시 한번 선생님 오 대박이네. 2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야. 잠깐만요. 이런 생각하게 되면 항상 추리합니다. 항상 추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반화의 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혹시 일반화할 수 없을까? 지금 좌우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졌단 말이죠. 그럼 F1이 F-가 같고 F2가 F-가 같고 그러면 계속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를 좀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즉 다시 말해서 F에다가 여기다가 이 친구가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양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좌우대칭이라는 녀석의 대수적인 계산적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뭐예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이해하셨나요?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오 그렇네. 2차 함수가 아니죠. a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형태에서 뭐가 성립한다고요? 이 친구가 성립한답니다. 네. 이 친구가 뭐예요? 좌우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y축 대칭이지만 우린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나중에 복잡해질 거니까. 니들은 절대 ax제곱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굳이 쓴다면 이상한 거 하나 쓸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것도 ax제곱 성립하는 성질인 거죠. 쉽게 말하면. 쌤, 뭐 쓴 거예요? 라면 A자 거꾸로 쓴 거는 임의의 모든 이런 뜻이에요. 임의의 x, 모든 x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이상하게 쓴 거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속한다, 원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R, 라지 R 썼는데 이거 실수집합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해서 제가 이런 거 쓰면 실수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x, 모든 x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한국말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글을 길게 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쓰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뜻이구나. 다시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 할만하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질들 하나씩 정리 중이죠.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결정될 거다. 꼭지점이 항상 뭔가 정리한 정보를 줄 거다. 왜? 대칭축이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번 그렇게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안 드렸다고 뭐라 할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죠. 자 좌표평면을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쭈쭈쭈쭈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x축이고 y축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그림 너무 안 예쁘다 그죠? 최대한 잘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흰색을 y는 여기다 쓸까요?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y는 x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고요? 이렇게 1이 나오는 친구랍니다. 됐나요? 왜? 1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표현해놓고 1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 친구는 뭐 노란색까지 쓰긴 좀 그래요. 4번 성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뭐냐면 이차항의 개수인 a의 절대값의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 기억해봐.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a가 양수일 수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y축에 가까워진다. 근데 사실은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어떤 표현을 더 선호하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해야 되니까 좁아진다, 넓어진다, 아니면은 막 압축된다, 뭐 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 그 말은 여기 있는 i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 있는 지금 현재 1이잖아요. 1 곱하기 x제곱.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y는 3x제곱 이런 거야. 3x제곱. 뭐야 3으로 커졌잖아. 그러면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1이라는 라인하고 보시면 돼요. 1 넣었을 때 라인업 쭉 보세요. 1 넣었을 때 1 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3이니까 이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뭐 포물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물선을 생겼을 때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 너무 안 예쁘다. 못 예쁘다. 미안해요.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y축에 가까워진다 보다 뭐 좁아진다 뭐 압축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림 너무 안 예쁘다. 마음에 안 들어. 슬프다. 아니면 반대로 y는 2분의 1x 제곱처럼 되면 어떻게 될 거냐. 1보다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잖아 절대값이. 그러면 똑같습니다. 1 넣었을 때 얼마 지나가겠어요? 2분의 1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요 글자 너무 안 보이겠지만 요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값이 2분의 1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변함없이 0,0이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프 개형은 변함이 없으니까. 됐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뭉게뭉게 이야기입니다. 뭉게뭉게 다 끝났어. 자, 살짝만 올려서 보고 기본적인 성질들이 그래프 개형이 왼쪽 편의 그림처럼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공 던지면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결정된다. 꼭지점을 구할 수 있다. 대칭축이 나온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량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A 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또는 뭐 좁아진다. 뭐 압축된다. 별의별 말로 여러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직 기본 함수입니다. 이건 거죠. 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문제 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친구를 딱 보자마자 뭐가 눈에 보냐. 선생님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꼭지점이 보이셔야 돼요. 꼭지점이 기준이거든. 선생님 그럼 제가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 친구는 뭐냐면 0,0이라는 이 친구가 꼭지점입니다. 얘가 기준이야.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선생님 2차항의 개수가 눈에 보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한번 웃을까요?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블록 아래 블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그리면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이제 분명히 두 번째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꼴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복잡한 형태꼴을 봐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칠판 판사면 제가 사실 1번, 2번, 3번을 한 칠판에 그려놓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라서 비교하기가 편할 건데 지금은 이제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적어놓고 출발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는 a에 x-m의 제곱에 플러스 n이라는 형태꼴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굳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뭐 표준형이라는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제가 팁처럼 뭉게뭉게 설명할 때 얘기 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싶은 거. 선생님 그럼 그래프를 무슨 수로 찾습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선생님 근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명히 이 A라는 2차항의 개수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결정한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흰색 성질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성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A의 부호 A라고 쓰지만 얘가 뭐예요? 2차항의 개수입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의 개혁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양수가 된다면 뭐라고요? 여전히 아래로 블록입니까? 여전히 아래로 블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요. 잠깐만 지우자. 세상에 비라니.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친구가 음수라고 하면 왜 이러지 자꾸 실수하죠? 파란색으로 하는데 A라는 친구가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블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변함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맞네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잖아. 근데 요 앞타임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꼭지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개형이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잠깐만 그럼 내가 여기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까? 선생님 여기 꼭지점을 어떻게 찾는데요? 예, 여기 있는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뭘 찾을 수 있죠?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학교 때 이걸 배우셨을 텐데 왜 얘가 꼭지점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하려면 평행이동이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저도 좀 모호합니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져와서 설명하기가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친구 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자겠다는 거죠. 좌표표면 이렇게 그려져요. 막 X축, Y축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X축하고 내가 Y축 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원래 이차함수가 여기 있어. 당당당당당 해가지고 점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뭐예요? 이차함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요게 뭐예요? 원래 어떤 아이였어? 원래 y는 ax 제곱이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위에처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변했잖아. 그러면 a가 변한 건 아닐 거 아니야. a가 변한 건 아니고 오 a가 그럼 양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죠?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였냐면 0,0이었잖아요. 0,0이었단 말이야. 이 친구가 꼭지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저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라는 거야. 선생님 이 0,0이라는 친구가 제가 평행이동의 말 이렇게 말씀드렸어.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정말 제 수업을 실제로 들어보셔야 되는데 저 되게 이상하게 설명하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설명하거든. 재밌어요. 그래서 0,0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상하좌우로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상하 우선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마만큼? 플러스 n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 이렇게 표현해서 플러스 n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상하 좌우로. 지금은 오른쪽 위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 친구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 친구 좌표가 뭘 것 같아? 이 친구 좌표가 m, n이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가 꼭지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 잠깐만 이건 알아둬야 돼. 이건 알아둬야 돼. 꼭지점을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뭐 m,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뭐 평행이동을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학기가 끝나게 1학기인가? 2학기인가? 예, 이제 수업을 더 듣게 되면 평행이동이라는 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쌤 그럼 우선 현재 지금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A가 양수 이상이니까 그럼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러한 형태꼴로 그려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형태꼴로 그려져요.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옮겨졌으니까. 그렇네. 선생님 그러면 대칭축이라는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칭축이라는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은 어떻게 됐을까? 추리해봐. 대칭축 추리할 수 있어 충분히. 선생님 첫 번째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요거 눈에 보이죠? 얘가 얼마였어요? x는 0이란 선이라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도 뭐야? 다다다다다다다 이동했을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만큼 얼마만큼 플러스 n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왜? 얘도 같이 움직여야지. 점선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 넌 가고 난 있을게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죠. 근데 상하로 움직이는 건 뭐야? 뭐 얘 직선상인데 상하로 움직여봤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꼭지점에 뭘 지나가는 x좌표를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 얼마 되겠어요? x는 m이라는 친구겠죠. 다시 말해서 대칭축이 뭐라고요? x는 m이라는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또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죠. 좌우 대칭. 중요하다고 그랬죠? 좌우 대칭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좌우 대칭이라는 말. 오케이 선생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랑 나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 고로 너의 길이와 나의 길이는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그림이 좌우 대칭 아닌 것 같죠? 안 예쁘네요. 됐죠? 근데 요거 여기서부터 하는 부분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질은 하지 않겠습니다. A 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성질은 뭐 여기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추론을 더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그 X는 0, Y축의 대칭인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일반화가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있나요? 하면 되죠.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일반화로 무슨 수를 시켜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드릴까요? 뭐라고 해드릴까요? 좌우 대칭형이 됐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일반화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울 텐데. 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m의 값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값, 할까? 말까? 할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fm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있겠지 뭐. 잘 몰라. 있다고 쳐. 근데 이 녀석, 요 녀석에 대해서 그 초록색 선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대칭 형태가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생님, fm에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랑 fm에다가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랑 같은 값을 가지지 않을까요? 왜요? 완벽한 좌우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m 플러스 n 마이너스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갔더니 뭐가 같더라? 함수값이 같더라는 얘기거든요. 선생님, 두 칸을 가도 똑같지 않을까요? 두 칸을 똑같죠. fm 플러스 2랑 f의 m의 마이너스 2랑 같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f의 m 플러스 x는 f의 m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꼴로 표현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화하면요. 사실은 이 친구는 그 대칭성에 대한 함수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좀 학년이 더 올라가셔서 배우셔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막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약간 여러분들 교과과정상이랑은 약간 번외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번외과정이에요. 근데 혹시나 해서 설명드립니다. 나중에 학년이 높아져서 들어오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었던 y는 a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그냥 이동한 거구나. 상하 좌우로. 근데 성질들이 뭐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프 그냥이 그대로네. 꼭지점의 좌표가 이동되었군. 그 다음에 이동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칭축도 이동되었군. 하지만 좌우대칭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은 전혀 뭐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뀐 거지.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실제로 제가 수업해드려야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3번입니다. 3번은 어떤 형태꼴이냐라고 봤더니 3번 형태꼴. 3번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 그래프적인 의미는 되게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표준형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편한 친구다. 일반형은 뭐다? 계산하기 편한 친구다. 근데 나는 지금 그림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프 그리고 싶어 하잖아. 그럼 이 친구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방법 없어요. 이 친구를 뭐로 바꾸셔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꾸셔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난감하죠? 선생님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표준형을 못 만들어요. 고로 중학교 때 이후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완전 제곱식의 형태꼴 만드는 거 고등학교 때 계속 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만 안 쓰겠지 싶어가지고 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와 선생님 그러면요 부교재나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복잡하던데 그냥 쓸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계산하고 바로 그냥 결론만 쓸게요. 이 친구를 a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2a분의 b에다가 제곱에 마이너스 이제 이거 보시는 거 와 쌤 이제 안 들을게요. 저 딴 거 할게요. 이런 생각 들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뀐다던데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왜 외워요? 하지마. 외우지 마.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걸 외우겠다? 쌤 부교재나 개념서 보면 이런 게 막 나와 있어요. 외우라고.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쌤 외우냐고요? 제가 못 외웁니다. 개념적인 추론만 필요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면 표준형으로 만들어내면 표준형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질들을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일반형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를 보시면 얘네들이 뭐예요? 꼭지점을 담당하는 친구일 거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EX를 잡아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Y란 친구가 있는데 이런 거야. 2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친구를 뭐라 한다는 소리야? 이 친구를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서 하니? 못한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2로 묶어.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묶어. 이렇게 묶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볼 겁니다. 그러면 2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보시겠죠? 분해해. x 제곱 더하기 2x에다 더하기 1 하면은 완전 제곱식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위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거지 뭐. 어쩌겠어.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친구에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나오죠? 4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즉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의 가장 기본 문제 베이스들이 이거를 다룰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근데 만들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형태꼴을 보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꼴이 뭐죠? 이 친구가 표준형이라는 겁니다. 네. 이 표준형에서 뭐 한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한번 그려볼까요? 문제. 사실 그릴 생각 없었는데. 잠깐만요. 체크할 거 두 가지라 그랬죠? 뭐? 선생님, 이거 두 개 봐야죠. 왜 봐야 돼?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꼭지점 좌표 얼마지? 얼마게? 헷갈리지? 1,4라고 하면 안 된다. 1,4라고 하면 안 돼. 왜? 꼭지점 좌표 얼마예요? 요 친구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요거 확인하라 그랬죠. 양수야, 음수야. 빨간색으로 보는 거 보니까 양수인 것 같아 보이죠? 꼭지점이고. 그럼 빨간색 아래로 보려고 그냥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생겼나 보다. 개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충 내 머릿속에 그려지느냐 그려지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지 정확한 그림을 그려보자 점 하나 뭐 정말 세밀하게 찍어보자 이런 거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대박. 자 지금 여러분들을 쭉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을 들으셨어요. 지금 확실히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을 들어가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와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2차 함수나 한 개가 더 있어요. 번외 과정 4번이라고 써주긴 할 건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 안 드렸죠. 번외 과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꼴이 되게 2차 방정식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y는 a에 x-알파, x-베타라는 형태꼴로 쓰기도 합니다. 와 선생님 이거 완전 2차 방정식 똑같은데요. 쌤 개념 수업할 때 2차 방정식에서 보던 거 너무 똑같잖아요. 이렇게 2차 함수 표현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것도 그러면 설마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2차 방정식과 함수라고 불리는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얘네 둘을 연결시켜야만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폼은 한 개, 두 개, 세 개지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흰색으로 쓰죠. 왜냐면 제가 아직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켜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흰색으로 쓰고 있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켜드리면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 첫 시간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성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네, 왜? 드디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것을 드디어 결합시킬 거거든요. 수업이 좀 길었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은 더 길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수업 듣겠습니다. 여기 얼굴 보여줘야지. 안녕.